일단 아버님 올해 운세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올해만 딱 좋은 거지 작년, 재작년,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좀 막혀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풀려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들어오는 게 운이 아버님이 올해는 뭔가 이득을 보고 내가 성과를 돈을 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는 해요. 새롭게 이제 내년에 좀 도약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형국인데 7월하고 9월 음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요? 네, 올해 7월하고 9월, 그러니까 여름 좀 끝나고 가을 더 들었을 때쯤부터 아버님이 풀려나가는 해거든요. 이런 걸 준비하나 보죠. 네, 새롭게 뭐하고 하시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뭐 크게 하시기에 좀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혼자서 하시는 것도 아닌 걸로 좀 보이고 누군가랑 같이 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득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부분을 또 많이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는 이제는 하시긴 힘드신 해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7, 9월쯤을 보고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전까지 털어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 조금 꼬여나서 원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올해 초에 들어왔던 올해 양 음력으로 2월하고 3월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지나갔다고 나오고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거는 7, 9월이니까 이때를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일단 아버님이 건강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조금 없어요. 근데 건강이 그렇다고 내가 엄청 막 건강하다 이러시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버님 말년 건강운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앉죠? 지금 이제 조금 연세가 어느 정도 그 옛날 나이로 치시면 62 좀 세. 있으신 거지만 요즘은 좀 62세 젊으신 거잖아요. 65세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내가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은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나 또 아셔야 될 건 아버님이 들어오는 병은 내가 어디가 뭐 새롭게 아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력이 있어요. 박씨 집안에. 근데 이거는 아드님도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혈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세게 좀 보이거든요. 사고수는요? 다행히 몸이 다치신다거나 그런 부분은 올해는 딱히 보이지는 않고 최근에 없어요. 4, 5년 전에 대형 사고 있었거든요. 차를 또 뽑아서 이제 걱정이 되긴 해요. 다행히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버님이 사고수라고 한다면 내 교통사고. 건강이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무리하게 움직였을 때 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사업적으로 그거에 사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내 건강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단 올해는 그냥 딱 손떠서 말씀 아버지가 욕심내서 움직이기보단 차라리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천천히 확실하게 알아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혈압 관련이 위험하다고 싶었어요. 너 아빠도 있어요? 없다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남편하고. 네.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언제 올라오나요? 지금 목포에 계시는데 그런 거 보이나요? 아버님이 올라오는 계기는 한동안은 없어요. 향후 몇 그쵸, 년은 거기서. 없어요. 계속 그쪽에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안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목포에 있거든요. 네. 전 서울에. 아버님이 올라오시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거나 그치.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신다거나 이런 걸로 올라오는 거지. 65세나 올라오겠네 올라오더라도. 그중 웬만하면은 그것도 좋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잘 돼서 어쨌건 사람은 사업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연금이 있어서. 아버님은 돈복은 좀 있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하나 자기가 자기 보고 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 이 자기 보고 차는 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조금만 넘어가 주면 이게 다 잘 풀려 나가요. 그게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아버님이 그걸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냥 놓고 보면 놓친 게 엄청 많이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조금 성적을 조금 죽이시고 그렇게 가시면 더 좋게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아버님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또 만족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움직이는 것을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 동업을 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정년 퇴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움직이긴 해요. 근데 안 해야 되거든요 동업을. 근데 이제 할 것 같아요 성격상.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된 거죠.
이달 말이 정년퇴직이에요. 62세 음. 이제 정년퇴직이에요. 아버님이 근데 하실 거예요 아마. 글쎄 할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래도 안정적이게 하시면은 문제가 네. 되진 않아요. 아버님 원래 이쯤 되면 이제 운이 끝나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70 초반대까지는 계속 사업이라든지 일적으로 계속 굴려 나가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떨어져 산 지 오래돼가지고 네. 여자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나요 여자가? 제 느낌에 한 번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목포에. 지금 목포에 산 지가 5년 6년 됐는데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 가봤어요. 지금 근데 그럼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렇게 지금 거의 이제 별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의 벌겨요. 근데 이 관계를 정리를 안 하시는 게 이유가 뭐예요? 신랑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마음이 있어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신랑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전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저희 그거예요. 조론이는 뭐 별거, 뭐그 이혼 전 단계네요. 아버님이 여자가 뭐 정식적으로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여자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날 만한 만약에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는 거지 뭐 그치. 마음을 두고 쾌락을 움직이는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주색, 약간 주색도 좋아하고 약간 쾌락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좋아하시지만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한 분이 저죠. 네. 맞아, 원래 그런 것 같아. 원래 그러면 그냥 한 분만 주고 그냥 아무것도 다른 것도 한 원도 안 팔고 그냥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형적인 아니지. 옛날 방식을 가지고 한량. 계신 분이에요. 맞아, 한량. 그런 것 같아. 많이 그런 거 느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라고 하면 나만 믿어라. 난 너밖에 없다. 말만 그렇지. 정말.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아마 뭐 지금 이렇게 아까 앞전에 물어봤던 거 제가 뭐 관계의 정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하시고 싶더라도 그렇게 계기가 되더라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남편이 안 놔준다는 거를 이혼을 안 해준다는 데 보이나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놓고 싶거든요. 이제 황혼 이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애들도 다 컸고 아들 둘인데 다 컸어요. 이제. 안 놔주세요. 그렇죠. 안 놔주죠. 네, 안 놔줘요. 안 놔줘. 물론 뭐 법적으로 어머니가 힘쓰면 이혼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법-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그건 법적인 이혼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이 아버님의 마음적인 이혼은 없어요. 그래서 뭐 계속 연락이 온다든지 뭐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 핑계 대고 계속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연락이나. 지금 그런 분 있어요. 이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지. 그냥 어차피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내시는 거 그냥 이 관계로 좀 더 몇 년쯤 지나시면 아버님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때 그게 70이죠. 65세 이후지. 60 후반쯤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병 나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병 나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병 나고 힘 없으면 들어온다고 딱 그 소리야. 딱 그거잖아요, 선생님. 65세. 그쵸. 지금까지 기다려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되네. 근데 기다리고 싶은 생각 없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올해. 제가 올해 정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요? 정리하시는 건 할 수 있어요. 정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리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정리가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안 놔주니까 누굴 뭔가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요? 제가 힘들어요? 뭐 그쵸. 새로 시작하고 왜 제가 힘들죠?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나쁘게 말하면 치적거리니까. 서로상 정리가 돼도 치적거린다고 네. 치근거린다고 그렇죠. 저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오히려 차라리 정리가 안 됐으면 그냥 그 핑계 대고 그래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이랑 똑같이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끝냈는데도 계속, 네, 계속 치근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성격상.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서류적인 법적인 정리보다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진짜 관계적인 정리, 서로 마음적인 정리가 중요하세요. 근데 뭐 정리가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마음적인 정리가 서로. 제가 어머니가 방금 지금 좀 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근데 어머니 솔직히 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을. 왜요? 저는 왜 안 놓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적으로 어머니가 타고나게 그냥 어머니 놓고만 딱 보면은 어머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좋게 말하면 착하신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조금 바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찌어쨌건 좀 같이 한
거좀 한평생을 같이 사시잖아요. 지금 살면서 27. 이 정리될 때 정리돼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서로 잘 살 때 정리되는 건 어머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들어지거나 뭔가 그런 모습 보면 정리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또 부분을. 착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 불쌍해 보여서 측은지심이지. 그래서 있을 수 있어. 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마음적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좀 진솔하게 나누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기회가 들어오는 게 올해는 쉽지가 않아요. 아버님은 일 아직 기회가. 아버님 내년 빠르면 올해 말쯤 돼야지. 아버님이 전에랑 대화가 안 되던 것들이 조금씩 귀가 조금 열려요. 조금씩 먹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이 뭐 나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아니라 진짜 내 감정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쩌고 그냥 좋게만 얘기하고 뭐 적당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토해내서 본인의 뜻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같냐? 모르겠어. 저는 올 1월까지 일을 했어요. 1월까지 네. 30년을 이제 영어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가고 남편하고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건데 시골에 가서 뭐 어떻게 양평이나 뭐 텃밭 이러면서 이제 노후를 조금 전원 생활 좀 하고 싶어서 우리 1월까지 진짜 30년 일했어요. 그럼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려고 그러죠. 애들은 이제 작은 애도가 대학 있고 얘도 뭐 직장 여기 생활. 아는 저희 자식분들은 서울에서 지내시고. 네, 남편은 거기 있고 저 혼자. 1월까지 일했는데 앞으로 또 일을 하나요? 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일을 끝난 것 같아요. 일을 하시기에는 끝났죠. 이제 그러니까 하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기력이 너무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 힘이 없어요. 지쳐 있는 힘이. 거죠. 네. 맞아. 육체적인 부분은 건강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30년을 했어. 지겨워. 어머니 사주에 어머니는 인덕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퍼져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더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되게 어떤 사람이 힘들대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 오라는 친구들은 많은데 어머니가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 이거 외로운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자체도 아무리 아드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셔서 이렇게 나이가 있어도 어머니가 아들한테 기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못 기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롭게 일적인 부분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벌려고 일을 하시다기보단 뭔가 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소일거리, 그냥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뭐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취미생활이 되신다든지 근데 올해 어머니가 원래 정리하시는 해예요. 올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운이 좀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좀 있거든요. 어머니도 올해 새롭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근데 올 말에 인연이 들어와요. 무슨 인연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인연이 온다고요? 네, 인연이 들어오는데 이 인연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연이 나쁜 인연은 아니에요. 크게 뭐 서로 금전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랄까 제가 보이는 모습으로 되게 친구처럼 되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귀인이 온다더라고요. 그게 좀 들어와서 그래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이제 만약에 양평에 가신다고 쳤을 때 거기서만 지내시면은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인연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 지내시더라도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일거리로 취미 삼아 그냥 운동은 좀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괜찮죠. 그러면 이사는 올해 있나요? 그러면 이사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올해 이사운이 있는지. 올해 이사운은 있어요. 올 가을에 지금 당장은 힘드실 것 같고 빨라도 가을이고요. 아니면 내년 봄을 보셔야 돼요. 있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요? 그런 건 안 나오죠.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안 나온다더라고요.
옛날이랑 세상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하진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집이 지금 어떻게 가족분들 어머니하고 예, 우리 애들 둘인데 이제 아들이 이달 말이 또 전역을 해요. 작은 애가. 셋이 지내시는 거. 그 집에서 얼마나 지내셨어요? 저희가 지금 30년 살았죠. 30년? 방배동에서. 예. 이사 가고 싶은 그러면 생각이 여기 없어요? 이제 전세 놓고 저도 저쪽 전세로 갈 생각이에요. 이 3년 집- 살았어. 예. 아, 전세 놓고 전세로 가려고 나가신다고 1가구 하시니까. 2주택이 돼서. 예. 왜냐면 지금 원래 어머니가 지금 올해 이사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지금 만약에 쭉 사신다 지금 그 집에서 네네. 그러면 어머니가 이 집이 뭐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집에 있어 어머니 힘이 안 나요. 지금 이 집에서.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집마다 내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집이 있고 내 기운을 빼앗아 나가는 집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달라졌고 운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지내면은 그게 좋은 건 딱히는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한 달 좀 못 됐어요. 지금 충격적인 집안에 사건이 있어서 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한 그러니까 15일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보이나요? 20일 전에 딱 오늘이 3일이 4일이지 딱 5월 9일 날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가 않고 빨리 뜨고 싶은 거야.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를 보이나요? 제가 왜 그런지 뜨고 싶은 이유를 너무 지금 절박하게 절실하게 뜨고 싶어요. 그런 거 그렇게 제가 제 해석을 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운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운이 다 돼가니까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안 좋게 꼬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집을 떠야지, 그러니까 떠야지 새롭게 새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집에서 계속 더 만약에 있으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어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빨리 떠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니면 저 서울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양평이나 뭐 남양주나 좀 광주, 경기도 광주요. 좀 가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 너무 서울이랑 너무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너무 지방은 안 맞으시고 조금 근교 쪽에 근교에서 왔다 있으시거나 갔다 해라. 아까 그렇게 그 하셔야 얘기 돼요. 하셨어. 혼자서 너무 산속에서 지내시기에는 네. 너무 힘도 별로 안 저는 맞아요. 인간들한테 치여가지고 좀 직장생활 오래 했고 진짜 24살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 전공해서 지금까지 했어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만 보고 싶어. 남하고 풀, 계곡, 뭐 물 그런 거만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한동안은 올해 내년 한 1, 2년은 그냥 편히 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럼 좀 지나면 또 뭔가 하시려고 움직이실 거예요. 제가 뭘 또 조금만. 하죠. 네.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그것도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뭐 사람들 관련돼서 뭔가 주도자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원래 가만히 못 있으시니까 내가 사람한테 속아도 어머니 사람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거로 많이 좀 힐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지금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시고 내년까지 조금 쉬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은 뭐 할 것 같은 것도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 일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을 관리. 좀 관리, 이끌어주고, 어찌 보면은 좀 선생님 하시다가 하셨잖아요. 그런 류의,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말 그대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케어해주고 좀 이끌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가 맞아요, 일이. 예. 이제 아드님 거 봐드릴까요? 저 건강은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인데 맞다. 건강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어디가 안 좋은데 저 건강한데 이상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 말년에 너무 노쇠해져요. 원래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요. 그래서 조금 말 그대로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어디 약을 추천해 드리는 먹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머니 겉은 멀쩡한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안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썩어 문드러졌죠. 그래서 조금 영양이나 보충도 조금 해야 되고 기력을 세울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원사 가는 것도 괜찮아. 거기서 좋은 뭐 음식, 유기농 음식, 그다음 좋은 공기, 좋은 물,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속은 다 뭉그러졌어요. 완전 다 뭉그러졌어요. 애들, 남편, 우리 엄마, 가족들. 사실 그래. 겉만 멀쩡해. 그러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하세요. 네, 확실히. 특별하게 어느 부분인가는 안 나타나고 그냥 뭐 폐, 기관지, 위 뭐 그런 거 안 나타나고 그냥 전체적으로 속이 안 좋다. 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행히 이 부분은 어머니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피해갈 수 있고 비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아드님은 학생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전문대 졸업했어요. 놀고 지금 쉬고 있어요. 있어요? 네, 전문대 졸업하고 놀고 있어요. 올해가 지나고 올해가 지날 때쯤 올해 말 뭐 11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아드님이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든지 들어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잡을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 자체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본인이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때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조금 한다던가 움직일 계획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게 풀려나갈 수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로 잘 맞아서 승진이 잘 돼서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드님은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은 본인한테 맞는 일은 내가 일적으로 뭔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직업군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미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은 내가 미용을 잘하고 내가 돈을 잘 벌려면 계속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술이 늘어나고 뭐 하다 보면 당연히 손님도 많이 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은 전문가적인 일을 해야지 본인은 잘 풀려나가요. 기술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 그렇죠. 얘기하는 기술 일 거죠. 같은 거 그런 걸 하셔야지 본인이 잘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생겨요. 더더욱이. 그리고 아드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도 건강 쪽으로 이 지방이 내려오는 제가 볼 때 여기도 혈압 아니면 피 이런 쪽이에요.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건강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드님도 살짝 아버님 이건 어쩔 수 없어. 피는 못 속이는 법이에요. 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다대밥에 뿌리는 경향 이게 조금 있어요. 성격 때문에. 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드님은 사주에 조금 귀인이 조금 따르는 사람이에요. 귀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선후배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27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망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드님은 31살이 넘어가게 되면 다 죽을 거예요. 대충. 그럼 서울 한 살 이후에 뭘 하죠? 자영업을 하고. 지금 아드님이 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거예요. 딱히 없어요. 없어요. 대학 전공은 뭐였는데? 동물했는데 뭐 하기 싫다고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너무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2년 다니면서 도저히 뭐 못하겠다고 손 놨어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진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주는 많아요. 무슨 재주요? 타고난 재주가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와, 이런 사람 어디 갖다 놔도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재주 거예요. 어떤 재주가 있지? 그러니까 그 재주가 뭘 이걸 잘하니 저걸 잘하니 이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 뛰어나도 거기서 금방 저기서 먹고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내가 잘 맞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문가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동물 하셨던 거 사육사 같은 건 아니면 의사? 사육사 쪽 사육사 그런 쪽. 거였어요. 이거는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러웠어요. 목욕시켜주고 아. 그게 너무 싫었대요. 뭐 기파주고 뭐 자기 말에 지저분 뭐 그런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했었어. 뭐 실험 동물. 실험도 하고 뭐 또 뭐 근데 이런 거 그냥 해부 내 같은 스타일이야. 거 해부 같은 때도 너무 끔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잖아. 아드님은 좀 사람을 좀 돕는 일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직업군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본인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병원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고 본래는 맞았구나. 올해
일단 지금은 계속 경험을 조금 해봐야 돼요. 계속 경험을 조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저것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쪽으로 찾아가 보세요. 일단 결혼은 30은 넘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왜 어머니가 좀 나와서 사셔야 돼. 어머니가 뭐라고? 나와서 사셔야 돼. 아드님은 부모 분열에 있으면 크기가 힘든 그렇지, 사람이에요. 난 그런 얘기 했어. 네. 빨리 독립시키라 그랬어. 음.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도 안 된다 그래. 네. 빨리 독립시키라 그랬어. 본인이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본인도 의지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한테 따라다닌다고 미치는 거야 제가. 저 혼자 살고 싶은데 작은 애는 좀 독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그 이제 엄마 근데 뭐 전세해주면 독립할 말이 있지. 따라다닐 생각. 그렇게 이런 뜻으로 충분히 제가 이해했어요.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업만 있어도 제가 뭐 해주겠는데 뭐 직업도 없고 이렇게 마냥 준비를 하자. 지금 선생님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준비도 안 하고. 뭐 조금 서로 계약 조금 거래를 조금 하셔야지 아무래도. 아니 그렇다고 우리 아니요. 바닥부터 하는 거 보고 난 우리 아들 집 신뢰가 안 가요 사실은. 자기가 월세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저는 혼자 살고 싶은데 이제 따라올까봐 남편도 따라오고 보니까 남편도 따라올 것 같고 얘도 따라올 것 같고 우리 작은 애는 약간 독립적이거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이것저것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똑같은 거 지금 다 비슷해요. 뭔가 내가 뭘 없어, 해서 아무것도 뭘 없죠. 벌어서 뭘 이렇게 해보고 한다기보단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여기서 조금 이게 좀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는 해인 거예요. 아들 맞아. 지금 아드님이 딱 올해 27에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엄청 걱정되는 부분은 딱 아버님도 그렇고 뭐 아드님 한창이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건강이 조금 그래요. 장수는 하죠. 아이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요즘 세대는 100세 다행히 뭐 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근데 아버님은 상관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어머님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갔다 오면 뭐 어디 커피숍에 들렸다 오라든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걸 조금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급사할 수 있나 보죠. 아니 그런 데 갔다 오면 급살이 낀다고 해요. 저희들 말로. 거긴 안 좋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기력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그런 영향을 또 많이 받거든요. 제가 기력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 깡으로 제가 좀 버티고 있는 거야. 깡으로 되게 너무 떨어져. 그렇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급하게 뭐 한 건 없는데 정말 올해 다 정리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없다니까. 생각을 조금 비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올해 너무 힘들어요. 사실 1월까지 일을 했고 지금 일을 안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니까 막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온몸이 속이 다 아픈 거예요 지금. 병원을 가봐야 되나 여행을 가야 되나 지금. 아직 근데 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예.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네, 쉬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월 달까지 하고 2월부터 지금 2, 3, 4, 5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행 가방 들고 좀 갖고 온 거예요. 보셨나요? 네.